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 중 하나 바로 금값입니다. 며칠 전에도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속보가 나왔죠. 아, 나도 예전에 조금만 사뒀더라면 지금 큰돈이 됐을 텐데 하고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이렇게 비쌀 때 들어가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사실 금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역사를 지켜온 자산입니다. 왕조가 흥하고 망해도, 전쟁이 일어나도, 경제가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진 존재였죠. 그래서 금을 단순히 투자 상품이 아니라 인류가 불안할 때마다 돌아가던 마지막 안전한 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금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과거의 흐름부터 현재의 기록, 오르고 내리는 원리,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실제 투자 전략과 최고가 이후의 시나리오까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다 보신다면 금에 대해 누구보다 똑똑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앞으로 여러분께 더 많은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금값의 역사를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 금은 온스당 30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금은 이미 구시대의 자산이다. 주식이나 부동산이 더 큰 기회를 준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금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줬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가 터졌을 때 주식시장은 붕괴 직전까지 갔지만 금은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선택받으며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2011년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겹치자 금은 온스당 1900달러를 기록하며 역사적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한동안 조정을 거쳤지만 2020년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치자 금은 또다시 힘을 발휘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면서도 눈에 보이는 금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때 금은 온스당 2060달러까지 치솟았죠. 정리하면 세계가 불안할수록 금은 강해졌고 역사의 고비마다 금은 언제나 마지막 보루처럼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이 흐름이 오늘날의 고점을 준비한 밑그림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한 번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금은 드디어 온스당 3,526달러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3,578달러 선까지 올라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3,800달러 돌파도 시간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지금 금값이 이렇게까지 오른 걸까요? 첫째, 미국 달러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은 달러로 거래되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금은 상대적으로 강해집니다. 둘째, 미국 연준을 둘러싼 정치적 압박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 이자가 없는 금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살아나죠. 셋째,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대신 금을 보유하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어떨까요? 2025년 9월 6일 기준 순금 1온스는 약 500만 원에 달합니다. 즉 2000년대 초 40만 원 남짓하던 1온스가 지금은 500만 원에 이르는 셈입니다. 20년 만에 명목상으로 10배가 뛴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금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세계 불안정성의 바로미터이자 자산 가치의 기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금값이 오르는 이유와 내리는 이유, 이 원리를 알면 투자의 방향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먼저 금값이 오를 때입니다. 전쟁이 나거나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이럴 때 금은 마지막 피난처처럼 선택됩니다. 또 달러가 약해질 때 중앙은행이 금을 사들일 때 역시 금값은 상승합니다. 반대로 금값이 내릴 때는 언제일까요? 세계 경제가 안정되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주식과 부동산이 화랑일 때는 사람들의 눈길이 금에서 멀어집니다. 또 달러가 강해질 때, 금리가 올라서 은행 예금 이자가 매력적일 때, 그리고 큰손들이 대거 금을 팔 때 금값은 조정을 받습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불안할수록 금은 빛나고 세상이 안정될수록 금은 잠시 쉰다. 아주 간단하지만 역사와 현재가 증명하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금은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 3,700달러, 내년에는 4,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I 기반 예측 모델은 더 나아가 2025년 안에 4,500달러, 2030년에는 5,000달러 이상도 가능하다고 분석합니다. 물론 HSBC처럼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대체로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는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달러가 흔들리고 정치 경제적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들의 심리는 금을 향합니다. 즉, 금값의 미래는 단순한 차트가 아니라 세계의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무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개인은 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실물금입니다. 금괴나 금화를 직접 보유하는 방식이죠. 손에 쥘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있지만 보관 비용과 수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금 ETF입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방식으로 실물 보관 없이 금 가격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편하고 접근성이 높아 초보 투자자에게도 적합합니다. 셋째, 금광 관련 주식이나 ETF입니다. 금값이 오르면 관련 기업의 수익도 늘어나면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서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이미 많이 오른 상황에서는 몰빵 투자보다는 분할 매수와 분산 투자가 현명합니다. 금은 단기 차익을 노리기보다 위기에 대비하는 장기 안전자산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금값이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금이 최고가에 도달한 뒤에는 크게 세 가지 길이 열렸습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는 단순한 숫자의 움직임이 아니라 세계 경제와 정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단기 조정. 먼저 단기 조정 시나리오입니다. 금은 너무 가파르게 오른 뒤에는 잠시 숨고르기를 하곤 합니다. 투자자들이 이 정도면 많이 올랐으니 이제 차익을 실현하자며 금을 팔기 시작하면 시장에는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가격은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습니다. 실제로 2020년 팬데믹 당시 금은 온스당 2,060달러라는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당시 많은 언론이 금 3,000달러 시대가 열린다고 떠들었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금값은 1,700달러대까지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물론 그 후 다시 반등했지만 단기적으로 들어간 투자자들은 적잖이 흔들렸죠. 이 시나리오는 마치 등산과 비슷합니다. 정상에 도달한 등산객이 한숨을 돌리듯 시장도 최고가에 도달하면 잠시 쉬어가려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금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투자자는 이런 조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숨고르기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추세적 상승. 두 번째는 추세적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최고가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경우죠. 역사적으로 1970년대 오일 쇼크를 떠올려 봅시다.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달러 체제가 흔들리자 금은 단기간에 몇 배로 폭등했습니다. 그때 금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국제 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대체 기준 자산으로 자리매김했죠.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금값이 한계치라고 불리던 가격대를 돌파하고 곧장 다음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향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이 3,500달러라면 4,000달러가 눈앞에 보이고 그 벽을 넘으면 5,000달러까지도 거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달러가 급락하거나 전쟁 정치적 위기 같은 대형 이벤트가 터진다면 금은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시장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는 마치 댐이 터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수요와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면 금은 이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버립니다. 즉, 금이 단순히 투자 상품이 아니라 인류의 불안을 대변하는 자산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장기박스권. 마지막은 장기박스권 시나리오입니다. 금이 최고가에 도달한 뒤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경우죠.
2011년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금은 온스당 1,900달러라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곧 2,500달러, 3,000달러가 올 것이라 믿었죠.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 후 무려 10년 동안 금은 1,000에서 1,800달러 구간에서만 오르내리며 긴 박스권을 형성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지루함에 지쳐 금을 떠났고 오히려 인내심 있는 사람만이 그 시기를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장기 박스권은 마치 긴 겨울과도 같습니다. 눈에 띄는 꽃이 피지 않지만 땅속에서는 새로운 순환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죠. 금 역시 이런 박스권 시기를 통해 가격을 안착시키며 다시 다음 도약을 준비합니다. 따라서 장기 박스권 시나리오에서는 단기 차익보다는 장기 분산 투자 그리고 ETF 같은 안정적인 투자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금이 최고가에 도달했을 때 갈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잠시 쉬어가는 단기 조정,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추세적 상승, 그리고 오랫동안 머무르는 장기 박스권. 어느 길을 갈지는 결국 세계 경제, 달러의 방향성,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세계 불안정성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오늘은 금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금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세상의 불안정성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빛나고 세상이 안정될 때 잠시 쉬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의 금값 앞으로 더 오를까요? 아니면 잠시 숨고르기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 제가 끝까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